마음이 풀리면 수학이 풀린다.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상의 지음. 이 책은 제가 출판한 책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책이라고 하는 걸 제가 출판을 했는데 마음이 풀리면 수학이 풀린다. 이 책은 제가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써놓은 건데 그거를 3개의 챕터로 나눠서 책으로 출판을 했답니다. 제가 작년까지 학원을 하고 올해부터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허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글들을 출연해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챕터는 공부. 공부란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습관. 두 번째 챕터가 마음. 마음은 하얀 도화지에 그림 그리기. 세 번째 챕터가 인생. 인생은 하루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퍼즐 게임.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고 책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이력이 없어서 그냥 학원 강사, 학원 원장 제 이력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조금 빈약합니다. 네. 자, 프롤로그. 이 책은 일기 형식으로 쓰인 글로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겪은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많은 시간을 학원에 투자해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고민과 가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드는 사교육비로 인해 고통받는 학부모님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루고 있다. 공부는 질 높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할 수 있다.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공부란 교과 공부에 국한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이 옳지 않다면 많은 공부를 하고도 낮은 성취 결과를 가져오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아들이 초등 4학년 때 쓴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애들이 수학을 왜 어려워하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일기를 접하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했다.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다들 힘들다고 하는 걸까? 나도 예전엔 힘들다고 했었지. 왜 수학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었어. 수학은 정말 아무나 잘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일까? 그래서 힘든 걸까? 아니면 수학 공부법이 잘못된 걸까? 너무나 궁금했고 알고 싶기도 했다. 수학머리는 타고나는 건가? 나도 예전엔 못했지만 어느 순간 수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도 이과 머리를 타고났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공부 방법이 달라져서 수학 공부를 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시험 삼아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수학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직접 학생들을 지도해 보기로 했다. 정말 궁금했어요. 누구나 정말 다 잘할 수 있는 공부라는 걸 진짜 실험해보고 싶었어. 초등생부터 꾸준히 수학을 공부했을 경우 학년이 올라가도 공부량에 큰 변화 없이
공부량에 큰 변화 없이 고득점 유지가 가능하다는 가설 아래 초등생을 지도하는 공부방 형식의 스스로 수학교실이라는 교습소를 오픈했다. 6개월 정도 10명 안팎으로 지도하면서 숙제 없이 100% 성적 향상이란 결과를 가져왔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1년이 되자 10평 남짓 공간에 30명 가까운 인원이 몰렸었다. 30명이 넘자 1:1 관리가 수월하지 않아 소그룹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았다. 내가 학원업에 뛰어든 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 수학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한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사업 확장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지 않았다. 하긴 나 같은 사람도 수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 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쾌하게 성공시켰고, 다음 이야기는 수학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라는 프로젝트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2019년 코로나 발생으로 학원 폐업이 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문을 닫아도 우리 학원에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 기적이 있었다. 그때 학부모님들께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를 드렸었던 기억이 난다. 그뿐인가 학생 수가 늘면서 선생님을 한 번 모시고자 했지만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도 했다. 다른 선생님을 원치 않는 이유가 공부 방법이 달라질까봐 싫다라는 학생들의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그만큼 수술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숙제 없는 학원에서 숙제가 생기긴 했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한 숙제였으므로 형식적인 숙제에 불과한 양이었고, 숙제 양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스스로 학습의 효과는 단기간에 초, 중, 고 수포자 기준 100% 성적 향상. 내 기억으로 성적 향상 안 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초등 수포자 기준 80% 이상이 고득점, 중등 수포자 기준 60%가 고득점을 끌어내는 정말 신나는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기간 고등 수포자 고득점은 끌어내지 못했으며 고등 수학은 고득점에 무리가 있었다. 학생들 얼굴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라 해도 90도 허리 굽혀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었다. 내가 2023년 학원계를 떠나는 7월에도 내 품에 학생이 25명이 있었다. 학생 지도 시작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꾸준히 30명 안팎의 학생들을 지도해 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돈 욕심내지 않고 제대로 된 스스로 학습법으로 지도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한 스스로 학습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스스로 학습법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한 성적 향상은 자존감을 끌어올렸으며 자존감 향상은 바른 인성으로 이어져 같은 반 친구들을 돕고 부모님께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을 이루어냈다. 수학은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는 실천 프로젝트는 내가 세운 가설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난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도전 중이다. 이제는 공부법이 오르면 수학은 어렵지 않다라는 성공 스토리를 필요한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책으로 엮었다. 목차는 아까 대략 3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살짝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패스. 공부란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습관. Think about it.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누군가 떠먹여 주는 걸 그저 받아 먹지 말고 스스로 떠먹어야 한다. 넘어지고 엎어질 적마다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어떤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비판적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의미와 관계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일. 또 책상에 앉아 의미 없이 글자만 읽지 말고 글을 이해해서 익히고 되새김질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참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공부란 무엇일까? 혹시 곰곰이 생각하는 게 공부? Think about it. 그렇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실천력. 그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실천력. 그게 바로 공부다. 무엇이든 간에 실천력은 매우 중요하지. 공부는 자연스럽게. 공부는 노려야 한다. 노는 것처럼 즐거워야 한다. 공부를 지루한 지식 습득 과정이라 말하는 순간 배우는 즐거움을 놓쳐버릴 수 있다. 공부는 달콤한 과자를 먹는 즐거움이어야 한다. 달콤한 과자를 먹을 때 입안에서 느끼는 달콤함처럼 공부도 그리 달콤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몇 날 며칠 끙끙대면서 붙잡고 있게 하지 마라. 유전적으로 타고난 인내와 도전 정신이 없는 일반 아이들에겐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골칫거리로 여겨 공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전하기보다 포기를 선택하게 될 확률도 높아진다. 왜? 어렵고 힘드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는 여럿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쉽게 해결해야 한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법을 배우게도 되고 힘을 합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지혜가 생겨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레 겁먹거나 쉽게 물러서지 않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동료와 협력하게 된다. 공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심심하면 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공부하는 시간과 책 읽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마련해서 강제적으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강제적인 건 괜찮은데 누군가에 의한 강제적인 것은 위험하지. 공부해야지, 책 읽어야지 처럼 마음 먹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저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어릴 적부터 들여주면 좋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수시로 연필을 잡도록 하고 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책과 연필을 잡았을 때 자연스러운 뿌듯함이 느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어머님들은 대다수 아이들이 책과 연필만 잡으면 맹수의 눈으로 자녀를 감시하면서 공포의 시간, 즉 억압의 시간을 손수 제공하시곤 한다. 이거는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공포 정치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 이거는 이 문화는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직장에서 일하는데 상사가 옆에 착 붙어서 감시하고 있다가 틀리는 순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지적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공부가 어른들의 억압 속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정신노동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이 안쓰러울 뿐이다. 공부는 절대로 욕심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주듯 정성껏 매일 부어주고 또 부어주어야 한다.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기 마련이다. 그 양을 우리 어른들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뿌리가 생기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함께해야 한다. 부어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깝다는 생각에 콩을 물에 담가두면 콩이 썩어버리듯 어른들 기준에 맞춰놓은 공부를 강제로 시키면 우리 아이들의 정서도 썩어 문드러질지 모른다. 정서란 생각, 행동과 관련된 정신적, 생리적 상태를 의미해.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진 공부가 아닌 아이들의 오감의 뿌리가 공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생활 속에서 습관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공부도 습관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요. 문제 풀기는 맨 나중에. 친구들 공부 습관을 살펴보면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수학 문제 푸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수학 문제 푸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풀이를 연구하고 놓친 개념 잡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문제만 푸는 공부를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성적은 정복하기 힘든 높은 산처럼 느껴질 것이다. 초, 중 등 과정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수학 공부가 어느 정도 먹힐지 몰라도 고등 수학에선 절대 먹히지 않는다. 문제를 분석하고 풀이 연구하고 놓친 개념 잡으면서 그렇게 개념 유형 문제를 충분히 익힌 다음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결과가 현저히 빈약해질 수 있다. 무엇이든 간에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밥을 먹고 손을 씻는 것과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걸 생각해 보면 순서가 왜 중요한지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밥을 먹고 손을 씻게 되면 음식을 골고루 열심히 먹어도 병에 걸려 아플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학원을 오래 다니는 친구들 중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성적을 받기 힘들어요 라는 친구들 대다수가 바로 문제만 많이 푸는 공부를 하는 경우를 알 수 있다. 나도 예전에 그랬었지. 잘못된 공부법. 개념 익히기, 유형별 문제 분석하고 풀이 연구하기. 그 다음엔 반복해서 익히기. 반복해서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실력 문제로 응용 도전하기. 실력 문제로 응용 도전해서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개념 익히기, 유형별 문제 분석하고 풀이 연구하기, 반복해서 익히기, 실력 문제로 응용 도전하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풀기. 이 순서로 공부하면 많은 문제를 풀어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간혹 하루에 수학 문제를 100문제 이상씩 소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만큼 그 문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풀이를 연구하고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 풀기는 맨 나중에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공부 습관은 개념 익히기, 문제 풀기만 반복하는 모습이 마치 순환 소수의 순환 마디 같다. 1.232323에서 2, 3
이것을 순환마디라고 한다. 자,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익히다, 익히다. 요거는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익히다의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한 후 반복 연습하여 익숙하게 만드는 일. 풀다, 풀다의 개념은 튼튼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도전하는 일. 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로 0이 아니어야 돼. 반드시 1 이상인 숫자로 반복되는 무한소수를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소수 표현은 1.232323 땡땡땡 이거를 1.23 땡땡 순환마디 위에 점으로 표현을 하죠. 순환마디는 소수점 아래 23, 23, 23, 23 반복되는 이 2와 3을 순환마디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